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과학고 15기 졸업생 이영비라고 합니다. 현재 맥심이라는 남성 잡지에서 이제 편집장으로 일한 지 지금 15년 차 됐습니다. 처음에 과학고, 광주과학고 들어와서 제일 재밌었던 그 시스템이 강선배, 방호배 이렇게 이제 엮어주는, 제가 언니가 없거든요. 근데 진짜 친언니처럼 교복도 물려주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어떻게 이제 생활하면 되는지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소개도 시켜주시고, 공부나 혹은 그런 학교 생활에 대한 고민도 많이 들어주셔서 되게 고마웠고,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반대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배들 무슨 반에 누구들 몇 조 해가지고 조 단위로 저희가 체육대회를 했었거든요. 1학년 입장에서 3학년 선배들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어른 같고. 그런데 그때 체육대회 할 때 3학년 선배들이랑 또 이제 같은 조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조대항으로 이렇게 체육대회 하면서 아, 저 선배가 누구구나, 저렇게 서로 잘 알게 되고, 저 후배가 누구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또 되게 많이 친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신문방송학과를 이제 문과를 이제 택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이것이 제 길이 아니다 라는 거를 굉장히 빠르게 알 수 있었어요. 입학하자마자 보는 첫 시험 같은 경우, 그때 아마 제가 중간 등수 정도 딱 나왔을 거거든요. 처음 받아보는 상대평가 등수잖아요. 보통 다들 자기 중학교 때는 다 1, 2등 하고 진짜 못해도 다 10등 안에 드는 애들, 이제 날고기는 애들만 있다가 과학고 딱 들어와서 내가 중간도 못해, 약간 이런 충격을 받으면서 저는 빠르게 제가 이과 계열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됐고, 되게 많은 친구들이 그렇겠지만 과학고에 입학을 한다는 거는 이쪽 계열로 자기가 재능이 있고 혹은 앞으로 진학을 할 걸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오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문과 쪽 과목은 거의 다 1등이었어요. 근데 나머지 과목에서 너무 이게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한 몇 명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문과를 선택해서 시험을 봤고, 당시에 학부로, 사회과학 계열 학부로 뽑아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학과 써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연대 같은 경우 사회계열 당시에 신문방송학과, 뭐 정외과, 뭐 행정학과, 사회학과인가 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학과를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신문과가 제일 인기가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제가 운이 되게 좋은 게 운대를 잘 만나서 친구들이 공부 열심히 시켜줘가지고 학점 관리해가지고 갔습니다. 신문방송학과 같은 경우는 뭘 배우냐면, 신문과 방송에 대한 전반적인 학문을 굉장히 넓고 얇게 펼쳐놓은 곳이에요. 어떤 사안이나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 혹은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나, 그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구조를 짜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한 넓은 관심을 조금 더 자유롭게 펼칠 수 있어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과학고에서 수학을 포기하게 된, 그래도 고등학교 3년 동안 수능 보는 그 순간 전까지도 내가 이 친구들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굉장히 재능의 영역이 격차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이거는 되게 힘들다라는, 버겁다라는 고민을 저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시험 한 번만 성적이 나오니까 되게 이게 내가 일반고를 갔으면 이 정도 점수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영재고나 과학고 친구들이 다 그렇지만 제일 좋은 재능은 문제를 포기하지 않는 능력 같아요. 저도 그래도 엉덩이 붙이고 좀 인내하는 그런 재능이 다른 친구들만큼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당장 그게 수학 문제 하나가 안 풀리더라도 치우고 일찍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어떻게든 자기만의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거 문제 하나 틀린 거 혹은 내가 지금 수능에서 뭐 하나 틀린 거 이런 것들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1년 1년 계속 오더라고요. 뭐 20살 넘어서도 군대 갔다 와서는 뭐 어른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대학교 졸업하면은 앞길이 창창할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살고 뭐 하다 보면 다 보일 것 같은데 전혀 보이지 않고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주어진 과제들을 진짜 그냥 차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영재고나 과학고 친구들의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수학을 포기하는 건 본인 자유지만 문제풀이를 포기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2012년이었나? 저희 잡지 그 표지 모델을 촬영을 했었는데 촬영을 다 하고 저 그때 이제 미국의 다른 촬영 때문에 출장 가 있는 상태였고 이제 다른 에디터가 서울에서 표지 촬영을 다 했어요. 그 모델 여자 모델을 데리고 그래서 이제 본인도 사진 결과물 마음에 드는데 다 오케이 하고 넘어갔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그때 한 3일인가 4일 남겨놓고 저 모델이 자기 지금 다 찍어놓은 거 가지고 자기 지금 표지한 거 다 지금 캔슬해달라고. 근데 이제도 3일 남았고 저는 이미 외국에 있고 어떻게 해요. 근데 잡지는 이제 정해진 날짜에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에 급하게 이제 들어왔죠. 저희 담당 에디터 그거 촬영 현장 진행했던 에디터랑 저희 사장님이랑 저랑 이제 이게 빈 채로 나올 순 없다. 그냥 망했으니까 망한 걸 테마로 사진을 찍자. 어쩔 수 없다. 독자 입장에서는 혹은 세간에서 봤을 때는 나름 재밌을 것 같긴 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도 조명 엎어지고 막 옷 막 다 떨어져 있고 그리고 마대자루 벌레 그리고 촬영장 청소하는 느낌으로 그냥 에디터 얼굴은 다시 나오는 거니까 뒷모습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기사를 냈어요. 그리고 표지가 실제로 나왔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지금도 맥심 하면은 제 표지가 되게 화제가 되죠.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기억할 정도로 책도 다행히 다 팔렸고 그때 당시에는 이걸 다 얻고 도망을 가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뭐 그럴 때도 있었는데 도망친다고 이게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이 일에 가장 잘못됐을 경우의 수들을 일단 나열을 해봐요. 이게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최악의 수에서 몇 가지를 제하고 그 다음에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그래도 그나마 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꿀 수 있는가를 이제 안들을 좀 뽑아보면은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그나마 가장 모두에게 좀 윈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그거를 매달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맥심이라는 매체에서 다루는 컨텐츠들의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남성의 관심사라고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맥심에서 다루는 컨텐츠의 가장 키포인트는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갖고 싶다, 하고 싶다, 혹은 뭔가 이루고 싶다. 여러 가지 모양은 다 다르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누구나 갖고 있는 욕망들이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가장 끝에 맥심이 딱 이 라인에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과정이 이제 저희가 이제 매달 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일종의 사회 실험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했던 수학 문제랑 비슷한데 풀이 과정은 너무 많아요. 망한 표지 촬영장을 테마로 해서 화보를 찍어서 그걸 완판을 시킬 수도 있고 아무 모델이나 빨리 섭외 해서 그냥 하루 이틀 늦게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석고대절을 해서 죄송합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이것도 방법이에요. 실패도 물론 많아요. 실패한 답도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과정 실패하는 것도 되게 그냥 지나고 나면은 재밌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잡지는 요 네모난 거 안에서 사진하고 글로만 구성된 매체거든요. 그래서 실은 한계가 되게 많아요. 지금 맥심 같은 경우는
잡지로서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것보다는 그 맥십의 톤 앤 매너 같은 거, 그러니까 이 고유의 어떤 개성이나 유머 감각 같은 거를 그대로 갖고 좀 SNS로 대변되는 그런 콘텐츠들로 맥십을 조금 더 인지도를 올리는 것, 다른 매체랑의 비교나 경쟁은 이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저희가 경쟁을 해야 될 거는 이제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 매체로서 노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맥심이 어떻게 하면 좀 파고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해답을 내보려고 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일단 정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나이까지는 해봐야겠죠. 제가 신입 에디터들한테 기획안을 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지점 같은 거,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콘텐츠를 발견하는 거 있잖아요. 서치해서 찾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기획안들 올라와요. 요즘에 AI가 저기 이슈라는데 저희도 이거 다뤄보죠. 이건 기획안 아니죠. 이걸로는 제가 이렇게 말한 걸로는 어떠한 기사도 뽑을 수가 없어요. 잡지사 에디터가 됐든 혹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거 소재 찾는 거는 너무 쉬워요. 어떻게 대한 방법을 되게 많으니까. 접근 방법이에요. 저는 요리에 비유를 하는데 아이템을 찾는 건 신선한 돼지고기를 갖고 오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에디터가 하는 일, 제가 하는 일은 조리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돼지고기를 찾는 것까지 했어. 이렇게 갖고 온 걸 가지고 탕수육을 만들래? 잡채를 할래? 돼지갈비를 할래? 그럼 돼지갈비를 할 거면 너는 무슨 돼지고기를 사야 되고 여기에 필요한 재료는 뭐가 되고 조리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세팅하는 것까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소재 찾는 서치 능력보다는 이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맛있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좀 집요하게 좀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거, 뭘 만들지에 대한 상상을 끝내놓은 상태에서 그 상상을 위한 레시피를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직업에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사회초년생들한테 잘된 컨텐츠를 역으로 역산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려면 내가 뭐가 필요했겠구나라는 잘된 프로젝트들을 되게 만들려고 했을 때 필요한 자원이 뭔지 인적 자원이 뭔지 돈이 뭐가 들어가는지 방법이 뭐가 필요한지 역산을 좀 하는 트레이닝을 하면 아마 반대로 하는 것도 훨씬 빨리 익힐 것 같거든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처음 일을 배웠을 때 제가 맥심의 굉장한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맥심 보면서 이거 너무 재밌게 보기만 하다가 내가 이걸 만들려면 내가 이거랑 비슷한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들어가서 이제 팬심으로 보다가 이제 제작자의 눈으로 보면서 나름 되게 훈련을 많이 했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선택을 했을 때 그 순간이 제 10대 때의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내가 뭘 못하는지에 대한 자각을 좀 빨리 할 수 있었고 세상에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친구들이 어떤 분야에서 있다는 거를 알면서 되게 겸손해졌던 것도 사실이고 그냥 인생에 지금 40몇 살에 왔을 때 그걸 돌이켜보면은 그때 했던 결정이 굉장히 잘 내렸던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이 학교나 이 교과에서 에이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못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어쨌건 3년 내내 계속 실현했던 그 인내심 같은 거 그런 게 살면서 좀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 이후에 벌어졌었던 굉장히 많은 제 개인적인 문제들이라든지 직업적으로 회사에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내가 그렇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좀 관찰을 고등학교 때 많이 할 수 있었어서 그때가 20대 때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고 20대 때는 맥심에 입사한 게 제 인생의 어느 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는데 하다 보니 이게 나한테 맞더라. 하다 보니 이걸 내가 잘하네, 좋아하네 좀 찾아가는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작은 문제들이 되게 문제 해결하는 과정이 되게 지금 돌이켜보면 재밌었어요.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었구나. 나중에 운이 좋았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했잖아. 근데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굉장히 뛰어난 창조물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혹은 굉장히 밑에 있는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도 원동력을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나같이 대답할 것 같아. 마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어. 사색하고 뭐 이렇게 되게 멋진 일을 하고 고민하고 뭘 짜내는 것 같지만 실은 굉장히 어른스러운 책임감으로 일하는 것 같아요. 정해진 일정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을 조합해서 마감 일정 안에 맞추는 거. 그게 이 일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